이 시간에는 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 4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모여 사는 집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직장 다니는 형님, 누나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갓난 아이들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별 세상에도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별들을 관측하고 연구해서 별의 생로병사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측과 이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별들의 생로병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티끌과 가스들이 뭉쳐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가스와 티끌들의 질량이 충분해지면 그 자체의 중력은 안으로 폭축을 하게 됩니다. 그 분자원의 중심을 향해 폭축이 진행되면서 분자원의 밀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더욱더 뜨겁게 되지요. 그러다가 분자원을 구성하고 있는 티끌과 가스들 입자들이 아주 가까이 밀집되어 더 이상 뭉쳐질 수 없을 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별의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별의 스위치가 켜지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 탄생된 모든 별 내부에서는 수소 원자가 헬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물리 과정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 핵융합 반응이 모든 별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한 별이 태어나서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별이 탄생하면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별 자신을 수축하게 하려는 중력과 바깥으로 향하는 압력과의 아주 적절한 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압력은 별의 핵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수소 연료가 다 소진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별은 자기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폭축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별의 밀도는 점점 커지게 되고 온도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폭축은 헬륨 원소가 핵융합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점까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헬륨은 이제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탄소와 산소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이 원소들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해냅니다. 그러나 수소 연료가 다 소진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별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폭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별이 헬륨 연소를 시작하면서 별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해냅니다. 이 현상은 별의 바깥층을 부풀어 오르게 하죠. 언젠가 태양은 너무 크게 부풀어 올라서 태양계에 있는 내행성들을 다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지구보다도 더 멀리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태양에게는 이 순간이 죽어가는 시작입니다. 별의 바깥층이 중심에서 더욱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심에서 더욱 멀리 떨어질수록 중력의 영향은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는 별의 바깥층 대기를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별의 바깥층 대기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죠. 별의 대기는 팽창하여서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우주에는 아주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면 별에 남는 것은 핵이 전부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자신의 생애를 다하고 죽고 난 후에 핵에 백색 외성이라는 잔해를 남깁니다. 백색 외성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 되지만 크기는 지구 정도 되기 때문에 밀도는 무지무지하게 높은 천체가 됩니다. 이 천체는 죽은 천체입니다.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뜨겁지만 수백만 년 동안 서서히 식어가면서 흑색 외성이 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별들은 별의 핵 내부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별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어떤 별은 철이라고 하는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이 진행될 때까지 커지면서 태양보다 1000배나 되기도 합니다. 철핵을 형성하게 되면 핵융합으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핵은 폭축을 하게 되고 별의 나머지 부분도 그 후에 안쪽으로 폭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바로 되튀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되죠. 그리고 순식간에 빵! 터지게 됩니다.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별의 바깥 영역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초신성 폭발은 엄청나게 힘이 세서 이런 별들 중 하나가 폭발할 때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거성들에게 남는 것은 중성자별이라 불리는 엄청나게 밀도가 큰 핵뿐입니다. 중성자별은 우리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을 지니고 있는데 지름은 20km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량이 큰 별들은 핵이 폭축할 때 중력이 아주 강해서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블랙홀에서는 어떤 빛도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우주에서 원소들을 생성하는 곳이 바로 별들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후 수소와 헬륨만 함유하고 있었던 우주는 이 원소보다 더 무거운 다른 물질을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 수십억 년 전에 태양과 행성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린 잔재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기본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의 일생을 다시 한번 물질의 순환 사이클로 설명해 봅시다. 이런 별들이 탄생하는 곳은 거대 분자원입니다. 유명한 독수리 성운을 칠레 라실레 천문대에 MPG ESO 2.2m 망원경으로 찍은 삼색 합성 모자이크 사진입니다. M16 또는 NGC 6611이라고 부르지요. 중심에 창조 기둥이 보입니다. 창조 기둥뿐만 아니라 독수리 성운의 앞과 뒤에서 별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의 생로 변사 현장을 차례대로 한번 방문해 봅시다. 이 사진은 M78이라고 하는 성운 가까이에 있는 별이 태어나고 있는 어두운 구름 안에서 지금까지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한 성운에서 한 별이 빛을 내며 그 존재를 알려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03년도에 맥닐의 성운에서 젊은 별 하나가 그 성운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V1647 오리오니스라 명명되었죠. 이 별은 아주 강한 X선을 방출하는 두 개의 핫스팟을 두 개나 지니고 있었는데 이곳의 온도는 별의 다른 곳보다 수천 배 더 뜨겁습니다. 이 열점이 젊은 별 주위를 아직도 돌고 있는 원반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흐름의 흔적으로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태양 분출의 에너지 원인 자기 재결합 현상이 이런 가스의 흐름을 야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전하는 이 별은 원반보다 더 빨리 자전하고 꾸준히 자기장을 더 꼬이게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합니다.
이런 원시별의 X선 밝기 변화는 질량이 작은 별이 탄생하는 단계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 활동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질량이 작은 별의 대표 주작격인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은 이런 성인별의 상태에서 100억 년을 살게 됩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이 작은 별들이 수백억 년을 산 후에 수소 핵연료를 소모하여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 하나인 목동자리 알파별인 아크투루스가 지금 적색 거성의 상태입니다.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친 후에 질량이 작은 별이 거치는 단계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런 아령 성운이란 이름을 지닌 여우자리에 있는 행성상 성운 M27을 2m 망원경으로 3.7시간 노출해서 얻어낸 자료입니다. 이 성운은 1764년 메시아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행성상 성운으로서 쌍원경으로도 관측 가능합니다. 중심에는 태양 반경의 0.56배 정도 되는 백색 외성의 전조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성상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은 결국 백색 외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백색 외성은 시리우스 B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에서는 밝은 시리우스의 왼쪽 밑에 희미하게 시리우스 B가 보입니다. 광학 영역에서는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가 시리우스 A보다 10,000배 희미합니다. 그런데 찬드라 X선 위성으로 관측해보니 시리우스 B가 훨씬 밝아 보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25,000도의 표면 온도를 지니고 있으며 아주 낮은 에너지의 X선을 내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의 크기는 지구 정도 됩니다. 백색 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흑색 외성이 되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운명을 거칩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 중 갈색 외성의 한계 질량보다는 크고 태양 질량의 0.5배 정도 되는 별들을 적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적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3,800도를 넘지 않는데 우주에 있는 별들의 90% 정도가 적색 외성이라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명은 아주 길어서 우주 나이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은 청색 외성 그리고 흑색 외성으로 진화한다고 믿어지지만 아직 청색 외성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적색 외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왼쪽의 밝은 별이 알파 센타우리이고 오른쪽이 베타 센타우리입니다. 그 사이에 빨간색 원안에 있는 빨간색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제 질량이 큰 별의 생로 변사 현장을 방문해 봅시다. 처녀자리 알파별인 스피카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질량이 큰 별입니다. 이 별은 4일간의 주위로 서로 궤도 운동을 하는 두 별로 구성된 쌍성입니다. 스피카처럼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를 소진하고 나면 헬륨, 탄소, 산소 등의 더 무거운 물질들이 핵융합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맥동이 일어납니다. 질량이 큰 별이 삶을 다하고 늙어서 이런 상태가 된 별을 적색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알파별인 베텔게우스가 바로 적색 초거성의 예입니다. 맥동에 의해서 변광하는 주기는 수십일에서 수백일에 달하는데 AAVSO가 발표한 2200일 동안에 관측한 베텔게우스의 광도극선을 보면 400일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알마 망원경으로 베텔게우스의 부풀어진 모습을
가장 좋은 분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태양 크기보다 1400배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과 별의 생로병사에서 만나는 별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번은 금성, 화성, 지구의 크기 비교입니다. 2번은 지구,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의 크기 비교인데 목성에 비해서 지구는 아주 작죠. 3번을 보면 목성, 적색외성 월프 359, 태양, 백색외성 시리우스의 크기 비교입니다. 태양이나 백색외성에 비해 목성이나 적색외성은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백색외성 시리우스, 적색거성 폴룩스, 적색거성 아크투루스, 적색거성 알데바란의 크기인데 아크투루스나 알데바란에 비해서 시리우스나 적색거성 폴룩스는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알데바란, 청색초거성 리겔, 적색초거선 안타레스, 적색초거선 베텔기우스의 비교입니다. 다른 초거성들에 비하면 적색거성은 아주 작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적색초거성들의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 베텔기우스, MU 세피아이, VV 세피아이 A, VY 카니스 메이저리스의 그 크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큰 별들이 삶을 마치고 아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질량이 큰 별은 적색 초거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철핵이 만들어지는 순간 더 이상 핵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중력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례식을 거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진은 1054년에 폭발한 개성운 초신성 잔해의 모습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례식의 여파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런 초신성의 잔해 중심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무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초신성 잔해 중심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들어 있습니다. 별들의 무덤 속에 들어있는 백색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이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겪는 단계의 상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량에 따라 삶에서 겪어내야 하는 사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다음 시간에는 별의 죽음 단계에서 폭발하는 장례식 현장들과 장례식 후 무덤에 어떤 잔해들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별의 생로병사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 별의 탄생, 성인별, 노인 단계, 죽음 단계, 무덤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아기 별의 탄생은 지난 별 탄생 영역의 영역에서 살펴보았죠. 이렇게 탄생된 성인별은 질량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태양 질량의 12분의 1, 즉 0.088배보다 작은 별들은 주결에 도달하자마자 갈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꾸준히 수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